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저도 한때는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서 뭐 이제 숨길 게 뭐 있나 하는 마음에 집안일, 건강, 자식 이야기까지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 말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이름 앞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들은 어느새 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비밀을 기억 속에 오래 담아두고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의도적으로 꺼내놓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이 아니면 화살이 된다. 우리가 무심히 흘린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놀잇감이 되고 결국 내 마음을 찌르는 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마음을 비우는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채우기로. 많이 말하면 궁해지고 침묵하면 넉넉해집니다. 60이 넘은 지금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하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순간이 다른 어떤 사교보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 말을 꺼내기 전 한 번 더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이 나를 가볍게 할까? 아니면 가볍게 만들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년이 왜 침묵할수록 더 넉넉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키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살다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건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한마디가 그날 이후 내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돌아올 땐 칼날이 되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네비터블 인 EVITABL의 저자 케빈 켈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입 밖에 꺼낸 모든 말은 언젠가 세상에서 당신을 규정하는 도구가 된다. 반대로 침묵은 그 도구를 당신이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숲속의 바람은 나무짚을 살짝 흔들 뿐이지만 태풍이 되면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우리의 말도 같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것 같은 말이 나이가 들수록 뿌리까지 흔드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 권위자 된 길버트 교수는 노년기 인간관계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60세 이후의 사회적 평가에서 말실수의 영향력은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오래 지속된다. 왜일까요? 그만큼 인맥의 폭은 좁아지고 기억은 오래 남고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오히려 말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고독감이 높을수록 비밀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빈도가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잠깐의 위로를 얻는 대신 오래가는 불편함을 떠안는 셈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불필요한 잎을 떨궈 영양을 뿌리로 보내듯 침묵은 내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관계를 오래 가게 하고 노년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전해드릴 60대 이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아픔과 갈등을 말하지 말라. 옛날 오래된 흑백 영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좁은 거실 한쪽에 앉아 벽시계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장면. 그는 이웃에게 아들의 사업, 실패와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엔 고생 많으셨네요라는 위로가 돌아오지만 며칠 후 그 이야기는 골목 끝까지 번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그건 불안과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고립감, 가족과의 대화 단절, 집 안에 고여있는 공허감이 우리를 자꾸 밖으로 밀어냅니다. 심리학 권위자 체리 터클 교수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대화를 갈망하게 하지만 그 대화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장하진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삼킬 수 없다. 그러니 그릇된 말은 독과 같고
침묵은 약과 같다. 공자가 말하기를 가족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내 집의 그늘을 남에게 팔지 말라. 그늘은 나를 쉬게 하지만 남에겐 소문거리가 된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도 흘러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웃의 따뜻한 듯한 말 속에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는 장면을, 그 한마디가 가족의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가족의 아픔은 집 안에서만 다루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지하고, 비난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호하세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주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을 채우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노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하지 말라. 옛날 우화 속 겨울을 앞둔 숲속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열심히 모았고 여우는 사냥감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마을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순간 숲속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몇몇이 당근과 풀을 나눠줬지만 며칠 뒤부터는 토끼가 오는 길목을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 또 달라고 할까봐, 혹시 나까지 힘들어질까봐. 이 장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생활이 빠듯해요. 이 말은 때로 도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만드는 말이 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현실, 가족과의 대화마저 줄어드는 고립감, 그리고 마음속 깊이 스미는 두려움, 그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꺼낸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리학 권위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피한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내 경제 상황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보다 내 안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는 드러낼수록 시기를 부르고 빈곤은 드러낼수록 멸시를 부른다. 장자가 말하기를 있는 것은 감추어야 오래 가고 없는 것은 숨겨야 길이 편하다. 돈 이야기는 적을수록 존경은 깊어집니다. 말이 줄어들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가 변하면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하는 건가? 경제적 어려움은 믿을 수 있는 가족 안에서만 이야기하세요. 그 외의 자리에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무소유를 연습하고 침묵을 익히고 고독을 수용하는 훈련. 그게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 길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혈압계와 체온계를 먼저 찾게 됩니다. 처음엔 걱정과 위로가 돌아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면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당신을 늘 아픈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은 저를 피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은 내 몸이고 그 아픔을 붙잡고 사는 것은 내 마음이다. 몸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마음이 주인이 되게 하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 때문에 외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병을 이야기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심리학 권위자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면 거리를 둔다.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몸에만 있어야 한다. 그 병을 마음에 옮겨놓는 순간 그건 업이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픈 몸은 돌볼수록 낫지만 아픈 마음은 말할수록 깊어진다. 장자가 말하기를 병은 나를 가두지 못하지만 집착은 나를 가둔다. 건강 이야기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하세요. 대신 산책, 운동, 취미 같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약한 사람보다 함께 걷고 싶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무소유를 배우고, 침묵을 익히고, 고독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병을 줄이는 것보다 병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넉넉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영광과 후회를 반복하지 말라. 조선 후기, 노년에 접어든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의 무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처음엔 모두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피곤해했습니다. 그 장수가 여전히 칼을 쥐고 전장을 누비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는 현재의 삶에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은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강했고, 더 사랑받았고, 더 빛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지금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심리학 권위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합니다. 행복은 기억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지금의 경험이 빈약하면 우리는 기억을 끌어다 쓰고 그 기억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손이 비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후회도 놓아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과거를 거울로 삼되 그 속에 머물지 말라. 장자가 말하기를 어제의 강물은 오늘 다시 흐르지 않는다. 경험은 조언의 재료로만 사용하세요. 자랑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에 맞는 도움으로. 후회는 반성의 도구로만 쓰세요. 자책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길잡이로.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의 매력을 만드는 건 현재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내가 웃고, 현재의 내가 걷고, 현재의 내가 사랑할 때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피하라. 세계적인 고전소설 위대한 유산에는 주인공 피비 어린 시절 이웃과 친척들의 험담을 듣고 자라며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습관은 결국 그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험담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본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자신을 비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살짝 걸어 잠깁니다. 불안과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단점을 꺼내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스스로의 품격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심리학 권위자 존 고트먼 박사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긍정적인 말 5마디로도 회복하기 어렵다. 그만큼 부정적인 기운은 강하고 빠르게 전염됩니다.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 무엇을 여는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기를 남의 그림자를 논하는 자 스스로의 빛을 잃는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의 부재 중에도 부끄럽지 않을까? 대신 장점을 찾아 칭찬하세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말을 줄이면 침묵이 지켜줍니다. 칭찬을 늘리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 길의 첫걸음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품위를 지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소극이 아니라 적극이다. 옛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붕역 풍다 벙니펑. 큰 새는 맞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침묵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멈춘 것 같지만
실은 더 멀리 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수많은 모욕과 도발을 견디면서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복수의 칼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면서 몇 번이나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흥분한 마음에 쏟아낸 말들이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들었던 장면들. 그 후회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말보다 침묵을 먼저 꺼내라.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무건모양이라 부르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수행이라 말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고 귀는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속담이 전해집니다. 결국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것이 삶의 본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결심합니다. 불필요한 말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쓸데없는 말로 하루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입 밖에 나온 한마디가 당신의 평화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나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침묵은 나를 빛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남을 위한 말보다 나를 위한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훨씬 단단해지고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에는 화살처럼 꽂힌다. 노자가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을 줄이면 덕이 깊어진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뜻을 전한다. 이 글을 쓰고 난 후 저도 결심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말로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겠다. 둘째, 내 마음을 지키는 침묵의 힘을 매일 연습하겠다. 셋째, 말 대신 나의 하루와 표정, 그리고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겠다. 이 글을 읽고 제가 느낀 건 단순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은 말로가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오늘 하루는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웃음을 찾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고, 침묵 속에서 나를 지켜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내 편이 되어라. 철학이 정원이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더 넉넉해지길 바랍니다.